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예견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내년 시장 분석을 해드릴게요. 뭐 역시 잘 들어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를 말하죠. 내년에 오토바이 값 오를 겁니다. 내년에 오토바이 값 달러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를 겁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다?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버린다. 이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버리는 거에 만약에 재고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폭락합니다. 이거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진짜 늦작구가 없는 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실제로 일부 올해 연초까지 오토바이 값 오른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예측이 됐죠. 그 이후의 상황, 요거에 대해서 에이 설마 이것까지 맞겠어? 이거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한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금리 다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수입원들에서 이거 금융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상품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냐고 안 살 거다. 이거 쿼터 조절을 진짜 머리 엄청나게 쥐어짜놔 가지고 쿼터 조절해야 된다. 코로나 이전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안 될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건 안 터진다. 이거는 몇 달 뒤에 터진다. 왜? 그 해외발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오는 시간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본다는 거야. 야, 근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게 진짜 터져버리더라고. 금융위기로 딱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중고시장이 박살나고 신차시장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 된다 하고 누가 알려줘요. 1%, 0.1%의 사람이 알려줘. 그거를 들으면은 좋은 거고 못 들으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예요. 소비의 양극화가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였다? 정상화일 뿐이다. 중간 가격이 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중간 가격이란 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요 시장입니다. 당연히 수요는 있겠죠. 당연히 수요는 있는데 예전만큼은 못할 겁니다. 예전만큼 S750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요거는 조금 예측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S750이 불티 나갔듯이 S8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보는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요거를 0.1%한테 더 들었으니까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 오토바이들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소비를 하던 오토바이인 초호화 오토바이는 여전히 팔린다. 할리 BM 이거는 여전히 팔린다. 원래부터가 그게 있었으니까. 이게 왜 또 팔릴 수밖에 없냐면은요, 요즘에 테레비 틀었다 하면은 대레저 시대. 참고로 요거는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 아무리 오토바이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비정상화가 된 게 정상화로 돌아올 뿐이에요. 오토바이 시장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지금 뭐 중고 시장이 박살이 나고 뭐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은요, 지금 대레저 시장이 되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이게 등록 대수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상승세입니다. 여전히. 제가 주식은 몰라요. 주식은 모르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상승장에서도 누구는 따고 누구는 잃잖아요.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알려주더라고. 뭐 역시 주식도 상승장이 있어요. 근데 상승장이 있는데도 누구는 따고 누구는 잃는다? 예시로만 든 거예요. 오토바이 시장은 상승세입니다. 테레비 틀었다 하면은 요즘에 오토바이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뭔가 없어요. 예전에 뭐 오토바이 틀었다 하면은 딱 이러고 봤는데 지금은 누구나 기안84 형님이 또 이제 오토바이 새로 저기 뽑아가지고 탁 타고 다니는 그거 나오지. 또 이제 그 코로나 끝났으니까 해외여행 가가지고 또 다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간접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이 간접 경험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도 오토바이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테레비를 보면서 이런 마음, 이 레저를 타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로 딱 보자면은 이거 3,000만원, 4,000만원짜리 그냥 일시불로 지를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나도 오토바이는 타고 싶은데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야 되는 사람, 이렇게 비율이 딱 나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거를 사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스위스처럼 1인당 GDP가 너무 높아가지고 누구나가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들 대부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 슬프지만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오는 벗어 던지고 합리적으로, 그래, 방무 여기가 알려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얼마든지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구나. 오토바이 1,00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저렇게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전부 다 저기 사기통 알차만 있는 게 아니고, 사기통 네이키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800cc, 1000cc가 재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뭐 하나 저기 스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다가 이제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오버리터, 리터급, 알차든 뭐든 다 한 번씩 소유해봤잖아요. 일본 44 리터급 다 소유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재미보다 이런 애들 재미가 훨씬 더 있었구나, 이제 알아버린 거야. 이런 거 해봐요. 죽이잖아. 여러분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해요.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런 거를 1,000만원 안 되는 가격, 1,000만원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니까. 돌리고. 기가 막힌다, 진짜. 그러니까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00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외 가격 보니까 막 600만원, 700만원대에 출시되던데,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요거 가지고 막 모캠도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스쿠터도 뭐 굳이 뭐 1,000만원 넘어가는 비싼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존테스에서 존테스 501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나는 K가 마음에 들던데. 그리고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존테스 350D도 쿼터급 스쿠터가 시속 160이 나와요. 내리막에서는 170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탈 수가 있다. 이게 정상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이 적다. 중고 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존테스 사면 중고 가격 방어가 안 된다. 지금 중고 가격 방어하면서 예전처럼 막 피 붙여가지고 팔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다들 지금 팔려는 시장이고, 또 이제 배달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차를 샀으면 샀지 중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신차는 할부가 되니까. 근데 중고는 현금 일시불. 뭐 존테스 하면 중고 가격 방어 안 된다. 지금 중고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것들, 여기 브랜드 불문하고 기종 불문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애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기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기형. 제가 맨 처음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외국인들 예를 들었잖아요. 오토바이 하나 사면은 일단 호주에 이제 매튜님이 나이날을 샀어요. 가와사키 나이날. 호주에서부터 타던 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와가지고 지금도 잘 타고 다니다가 너무 오래 타가지고 너무 Z900을 기변을 했어요. 아무튼 요렇게 가는데 20년이 걸렸대요. 20년. 제가 아는 또 지인분들 중에서 미국 아메리카 LA에서 타던 R1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타고 다니다가 바꾸는데, 이것도 10몇 년 탔대.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오토바이 사놓고 2만 킬로 됐다고 기변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살 때 중고 가격 방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뭐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진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기형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뭐 10,000km, 20,000km에 뭐 기추하고 기변하고 이게 너무 쉬웠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이게 오토바이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다 보니까 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브랜드 불문하고 오토바이 중고시장 가격이 아직 형성이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그럼 앞으로 이제 배달 시장, 그 배달 스쿠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고로 요거는 이제 2026년, 2027년 뭐 정확하게 이게 시행이 된다고는 했는데 반발에 의해 가지고 그래 또 시행을 해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기 스쿠터로 무조건 바꾸겠다고 하고 앉아 있죠. 지금 뭐 스테이션 이거 뭐 축소하니 마느니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전기 스쿠터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배달 스쿠터는 사면은요 막 기변병이 와가지고 빨리 바꾼다.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 게 아니지만 배달 스쿠터만큼은 한 번 샀는데 중고 가격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업용으로 쓰면서 이거를 내가 중고 가격을 제대로 받겠다. 이거는 조금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들 하시냐면은 3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하고 나서 그냥 신차를 한 대 더 사죠. 실제로 저한테도 지금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존테스 310을 타다가 3만 킬로미터를 찍고 중고로 싸게 던지고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반값에 그냥 던지고 350 뒤로 기변합니다. 근데 이게 꼭 존테스를 예로 드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픽시에스 판매했을 때 픽시에스도 마찬가지로 한 3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딱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실 스쿠터들은 2만 킬로에 저기 밸브 간격 한 번씩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밸브 간격 안 보고 그냥 엔진 뻗을 때까지 타잖아 솔직히. 그 중에서도 이 스로틀링, 풀 스로틀을 안 치고 그냥 스로틀링 잘한 오토바이, 그리고 관리 잘한 오토바이는 뭐 8만 킬로, 10만 킬로까지 밸브 간격 한 번 안 보고 벨트도 한 번 안 가고 잘 타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고 탄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쯤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이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뭐 캠샤프트 베어링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캠 자체가 손상이 나든지 아니면 피스톤 헤드가 나간다든지 이거는 이제 오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밸브 간격 봐야 된다랄지 딱 이때가 어째냐면은 조지고 탄 애들 3만 킬로 4만 킬로 됐을 때 이런 것들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싸게 던지는 거예요. 싸게 3만 킬로 4만 킬로 됐다 그러면은 PCX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만원도 있죠. 150만원 200만원에 그냥 싸게 팔고 새 차를 그냥 까는 거예요.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새 차. 자 그러면은 이제 영업용으로 뛴 3만 킬로 4만 킬로 탄 차주들은 해가지고 다행히 증상이 없다, 잘 나가는 좋은 매물이었다 그러면은 엔진 올바라시라고 하죠. 엔진 수리 올바라시를 안 해도 되고 증상이 난다 그러면은 엔진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뭐 적게는 60만원에서 130만원 요까지 나오니까 또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또 엔진 수리를 완벽하게 잘하고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쿠터 엔진만 몇백 번씩 뜯어보신 분들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신차 컨디션 길들이기 다시 하면서 또 이제 몇만 킬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따지자면은 150만원짜리 PCS를 사가지고 다시 250만원 어쨌든 이게 녹아있는 가격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차 컨디션으로 또 이제 또 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30만 킬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영업이라 할게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차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3만 킬로, 4만 킬로 탔다.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이쯤 됐는데 나 이거 그냥 중고로 대충 던지고 신차 하나 까야 되니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은 너무나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폭탄 매물을 안느냐 못 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샀다 못 샀다로 그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중고 시장 형성은 자 키로수 대비를 봐야 되고 연식 대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시장 관련해 가지고 중고 시장도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적은 그런 시장이에요. 왜? 다들 신차는 사는데 중고를 안 살려고 해. 물론 사는 사람도 있죠. 지금 당장에 이제 영업은 해봐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 200만원에 싸게 200만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다가 3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엔진 퍼져 있는 것들 이거 갖고 오면 또 100만원 또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저기 배달 대행 경력 한 3년 4년 되시는 분들은 중고차 안 삽니다. 다들 신차 포르자 엑스맥스 이런 거 사려고 하지 중고차를 안 사려고 해. 그래서 배달 시장 중고 시장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다들 팔려고는 하는데 안 살려고 해. 물론 이제 신입 기사분들은 있겠죠. 신입 기사분들은 요 중고 사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하긴 하는데 중고 샀다가 이렇게 폭탄의 매물을 떠안아 버리면은 일은 일대로 못하고
그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나가고 하니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 안 사고 또 신차를 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 중고 시장이 지금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그 뭐 전기 스쿠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기 스쿠터 시대가 어떻게 올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 스쿠터 시장도 중고보다는 신차를 선호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 왜? 신차 해가지고 벌이가 짭짤하기 때문에 신차로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해야지 중고로 바꾸고 이거 폭탄 매물 안 주면은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한다? 내가 오로지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신차만 주고장창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신차 살 때 중고 가격 방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을 따져볼게요. 얼마야? 650만원이야. 650만원, 750만원이야. 여기서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고도 난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받겠다. 이거는 뭐다? 욕심이다. 누구나가 뭐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잘 됐다 못했다 이거는 따지지 않을게요. 근데 현 상황은, 시장 상황은 요렇게 돌아가고 있다더라. 그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분석입니다. 저의 생각과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얼마든지 의견을 게재를 해주세요. 제가 보고 수용할 거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